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진걸 강사입니다. 오늘 개념을 세우는 영문법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재미있는 강의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개념을 세우는 영문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질문부터 시작해요. 질문.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뭐냐면 영어에 보면은 이걸 동사라고 봤을 때, be 동사라고 봤을 때 이 동사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to가 붙거나 혹은 동사에 ing가 붙어요. 그럼 이 to랑 ing는 왜 붙지? 그게 오늘 강의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to하고 ing가 왜 붙지? 가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동사에 to가 붙는 이유가 저거구나, ing가 붙는 게 저거구나, 그거만 아시면 오늘 강의는 끝납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해오셨는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게 정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재밌어요. 이게 영어 공부가 재밌어지면 배우는 게 또 즐겁고, 그러면 좀 빨리빨리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to하고 ing가 왜 동사의 to와 ing는 왜 붙지? 요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요거만 우리가 한번 규명을 해볼게요. 동사의 to와 ing는 왜 붙는 걸까? 왜 붙을까요? to가 ing가 뭐 명사 만들기 위해서 뭐 그렇게 배우셨어요? 뭐 형용사 만들기 위해서 뭐 명사적 용법, 뭐 형용사적 용법, 뭐 부사적 용법, 이런 거 많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to 부정사 그러죠. to 부정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to 부정사. to 부정사라 그러고, 이거는 뭐라 그래요? 네, 뭐 동명사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현재 분사 이런 말 쓰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진짜 왜 붙는지만 알면 훨씬 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 to 부정사라고 불리워진 요거하고 ing로 불리워지는 요거하고를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난 알아요. 나는 to하고 ing, to 부정사 용법 다 외웠어요. 선생님, 저는 ing도 알아요. 저는 동명사도 알고요. 저는 현재 분사도 알아요.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왜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 수없이 나오는 to와 ing를 이해 못하고 영어 공부하는 건 사실 상당히 곤욕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가 힘든 거죠. 그래서 to하고 ing가 왜 있는지 아주 간단한 이유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to와 ing는 왜 붙는 걸까? 우리나라 말부터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go라는 동사가 가다 이렇게 해석되죠. go 그러면 가다. 우리나라 말로 go가 가다인데, 우리나라 말의 동사 중에 서술어라고 그러죠. 가다란 말이 있지만 가면서, 가기 위해, 가는 중에, 가려고, 가고 보니, 이런 말들을 붙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로 끝나면은 동사라고 볼 수 있는데, 가면서 등의 이런 표현들로 바꾼다는 건 동사에다 뭔가를 한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to와 ing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가면서, 가기 위해, 가는 중에, 가려고, 가고 보니, 뭐 가다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영어가 어렵다고 하시지만 우리나라 말이 더 많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영어가 더 단순화시킨 거죠.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to하고 ing가 붙으면 하여간 뭐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로 끝난다는 것은 동사란 얘기죠. 그래서 가다 이렇게 다로 끝나야지만 동사고, 다로 끝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법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먼저 이해를 해보자면, 이거는 이제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다에
이렇게 끝나면 동사예요. 다 이렇게 끝나면 동사인데 다로 끝나지 않고 이걸 이제 어간이라 그러고 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바로 to, ing 등의 변한 거죠. 우리나라 말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to를 붙이면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라고 했을 때 to를 붙입니다. 이거 자체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혹은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투부정사가 뭐뭐 할. 오케이. 그 다음에 ing는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뭐뭐 하면서란 뜻도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외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문법을 배우시면서 이런 것들을 접하는 거죠. 뭐 이제 to하고 ing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 입장에서는 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게 영어잖아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국어로 바꿔놓고 이해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만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즉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하면서란 말을 미국 사람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말해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고 그럼 도대체 to하고 ing가 뭐냐? 이건 이제 미국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쉽게 접근할 때 이런 것들이 바로 to하고 ing라는 거를 일단은 요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영어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영어는 영어로 이해된다. 원리를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의 문장에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있을 수 있나요? 하나의 문장에 주어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있을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영어의 문장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나옵니다. 영어의 문장이란 무엇이냐? 영어의 문장이 뭐예요? 네? 영어의 문장. 그렇죠. 주어하고 동사를 포함한 것들을 우리가 영어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sentence.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일단 문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들어가면서 문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는 하나씩 있는 거죠. 1주어, 1동사가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의 문장에 두 개 이상의 동사가 들어가는 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의 문장에 주어도 하나요, 동사도 하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1문장, 1주어, 1동사가 원칙인 거죠. 이게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지식이 없이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문장에서는 얘네 둘이 한 개씩 들어가야 돼요. 1주어, 1동사. 예를 들어서 뭐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그러면 나는 간다. 나머지는 수식어죠. 그래서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식어가 나오고 마침표로 해서 문장이 끝나는 거죠. 1주어, 1동사.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보시면 하나의 문장에 두 개 이상의 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 문장은 나는 영작을 해보면 나는 그랬으니까 이 부분 영어로 하면 뭐죠? 그렇죠.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란 말이 나왔어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간다. 그러면 공부하다란 말이 있는데 기 위해란 말이 붙었네요. 그럼 이름 부분은 공부하다가 study인데 study를 동사를 쓰지 않고 다른 거를 썼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to나 ing인 거지.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는 뭐뭐 하기 위해로 끝났으니까 다로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럼 얘는 to나 ing를 붙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동사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마지막에 학교에 간다 부분을 보면 가다라는 동사 go가 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다로 끝났으니까. 다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다로 끝난 부분만 동사고 그렇지 않고 뭐뭐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다로 안 끝나면 to나 ing 등을 붙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영작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간다를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옮길 때는 조심할 게 어순이 좀 다릅니다. 영어로 할 때는 제일 먼저 무조건 뭘 쓴다?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맨 끝에 쓰는 거죠. 주어, 동사, 그리고 나머지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나는에 해당되는 거를 영어로 써보면 다 같이 잘했어요. I죠. I. 이거 뭐 다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맨 끝에 있는 애가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게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인데 조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영어는 동사가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오지만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끝에 나와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차이점이죠. 그럼 얘는 왜 두 번째 나오냐? 두 번째로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주어가 제일 중요하고 동사가 두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그리고 나머지는 세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상하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끝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오랫동안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끝에 사랑해도 아니고 뭐 끝에서 뭐 아니야 이래버리면 끝나니까. 나는 배고프지 않아. 황당하죠. 그러니까 끝에 반전이 있는 언어예요 우리나라. 근데 영어는 두 번째부터 아예 동사가 나오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다 나와버리죠. 두 번째부터 벌써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간다를 끝에 있는 간다를 영어로 쓰면은 go가 되는 거죠. go. 이렇게 해서 주어와 동사가 맨 앞에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간다? 간다에 연결되는 학교에를 쓰면은 to school이 되는 거죠.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란 말을 또 써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영어는 study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죠. 과연 이 study를 주어와 동사가 나온 상황에서 또 동사를 써야 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예요. 그럼 주어 하나에 동사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먼저인 거죠. 주어랑 동사는 하나씩. 그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를 또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1주어 1동사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동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동사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붙인다? to나 ing를 붙이는 거지.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to 따로 ing 따로 배우는 것은 많이 잘못된 거예요. to하고 ing를 따로 배우면 2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to하고 ing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약간 의미만 차이만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좀 안타까운 게 to 따로 ing 따로 뭐 어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맥락인데 그걸 뭐하러 두 개로 나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to하고 ing는 어떤 맥락에서 갔냐면 동사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은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면 느끼겠지만 얘는 to를 붙이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to study 그 다음에 목적어 쓰죠. 뭐를? English 영어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작을 해보면 영작 별거 아니죠. 1주어 1동사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간다 학교에. 나는 간다 학교에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영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려면 어순이 쉽기 때문에 어순부터 하세요. 보캐블러리가 힘들고 단어 많이 암기하기 힘드니까 일단 어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어순 연구부터 하셔야 되는데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간다 이런 어순을 빨리 버리시고 이건 우리나라 말이니까 영어의 어순대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나는 간다. 주어 동사.
나는 간다. 학교에. 공부하려고. 영어를. 이 순서를 모르고는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걸 이해하시는 게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는 좀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지. 두 번째 문장 해볼까요? 일단 지울게요. 자, 갑니다.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에 간다. 똑같아요. 나는 해볼까요? 나는 I.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요? 동사 나와야죠. 간다. go. 어디에 간다? 역시 마찬가지죠. 학교에 간다. 그래서 나는 끝났고요. 끝나고 나머지 거꾸로 가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학교에 간다. to go to school 똑같죠. 여기까지. 그리고 문장 끝났고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면서죠.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다라고 쓸 수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 말로 다는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부르면서라는 부분을 영어로 하는 거죠. 부르다가 영어로 뭐냐면 sing이죠. 그래서 sing a song 이란 말을 뒤로 붙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신 내용만 보셔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아시지 않나요? 1주어 1동사의 원칙. 1주어 1동사의 원칙. 그쵸? 이미 주어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함부로 동사를 붙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나는 노래를 부른다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는 노래를 부른다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지 않죠.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에 간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역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to나 ing를 여러분이 적절히 써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나중에 더 많이 배우면 알게 되지만 뭐뭐 하면서란 뜻은 ing예요. 동시니까 ing인 거지. 그래서 singing a song이 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주어를 가지고 있으면 동사가 되니까 그냥 냅둬도 되지만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동사가 아니란 얘기고 이 상태로 동사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to나 ing를 붙이는 거죠. 쉽죠? 그래서 가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go to school 살짝 쉬어주세요. 그리고 singing a song 나는 학교에 간다 노래를 부르면서. 자, 지금까지 이거랑 했는데 어떤 패턴이에요? 문장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일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여기서 뭐야? 주어를 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어를 쓰지 않고 같은 주어 한 번만 쓰면 되고 동사 한 번에 나머지를 붙일 때는 이렇게 그냥 동사를 붙일 수는 없고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문장에서 to가 있든 ing가 있든 같은 주어인 거죠. 주어가 똑같으니까 또 주어를 쓰지 않고 그냥 다 한꺼번에 쓰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해도 학교에 간다도 있지만 노래를 부른다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노래를 부른다 학교에 간다.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잖아요. 나는 노래를 부른다 학교에 간다. 이렇게 동사 두 번 쓰면 안 되듯이 영어에 있는 게 뭐가 있다? to하고 ing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엔 세 번째 도전. 자,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에 간다. 다 넣었어요. 그럼 노래 부르다, 공부를 한다, 학교에 간다. 세 가지가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다로 끝난 이 가다만 동사인 거죠. 나머지는 to를 붙이든 ing를 붙이든 붙여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영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나는 주부 끝났어요. 나머지 거꾸로 가요. 보통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주부 이렇게 주어에서 끊고 나머지 거꾸로. 나는 간다. go. 학교에. 다 같이. 학교에.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죠? to school. 학교에. 뭐 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 그럼 뭘 공부하기 위해서인지 안 되죠.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만 써 있죠. 그럼 뭐야? to study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끝내면 돼요. I go to school to study. 오케이? 근데 뭐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란 말이 들어갔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여기서 끝내주고 singing a song.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I go to school to study. singing a song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얘도 있고 두 가지 붙으니까 좀 불편하다. 그럼 이걸 앞으로 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그럼 어떤 식이 되겠어요? singing a song 그 다음에 컴마 앞쪽으로 수식을 빼기도 하는 거죠. I go to school to study.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다로 끝나지 않는 다음에야 동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위해 일단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다로 안 끝났죠. 뭐뭐 하면서 다로 안 끝났죠. 그럼 to 부정사 뭐뭐 하면서 그럼 ing 동시 뭐뭐 하기 위해 그러면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의 해석에 따라 to인지 ing인지 판단하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뭔가 이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느끼는 게 있죠. 아, 이건 to는 이럴 때 to고 뭐 ing는 이럴 때 ing고 이런 식으로 이제 터득을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문장 1주어 1동사의 원칙이죠. 문장이 하나면 반드시 주어도 하나고 동사도 하나예요.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동사가 붙는다. 그러면 그건 동사가 아니라 to나 ing일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영어에서의 우주 대원칙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는데요. 영어에서의 우주 대원칙 내가 오늘 첫 번째 강의고 우주 대원칙 앞으로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주 대원칙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영어를 하시더라도 이 우주 대원칙을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1주어 1동사의 원칙이죠. 1주어 1동사. 그래서 모든 동사는 하나의 동사고요. 항상 주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하고 동사는 짝인 거죠. 근데 1문장 1주어 1동사죠.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는 반드시 몇 개다? 하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1주어 1동사 이런 법칙이 완전 어긋나요. 지금 도대체 주어가 몇 개야? 동사가 몇 개야?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게 말이 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잘 들으세요. 이게 어떻게 하면 말이 될 수 있냐면 다 마침표를 찍는 거야. 너 하나의 문장, 너 하나의 문장, 너 하나의 문장, 너 하나의 그러면 되죠. 그럼 문장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거지. 그럼 돼요. 간단하죠.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문장 4개. 그러면 되죠. 근데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장을 너무 많이 말하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집에 가면 뭐 할 거니? 그럼 나는 집에 갈 거다. 나는 책가방을 내려놓을 것이다. 나는 TV를 켤 것이다. 나는 밥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 보이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나는 뭐 할 것이다. 나는 뭐 할 것이다. 나는 뭐 할 것이다. 해도 돼.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친구는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어를 좀 살짝 만약에 이 주어들이 모두 같은 주어라면 이 같은 주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주어를 다 지울 수가 있는 거지. 대신 상황에 따라 의미에 따라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뭐 또 to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o하고 ing는 같은 주어인데 동사가 to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영어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물론 제가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to하고 ing는 이런 거다. 이렇게 앞으로도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이고 영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리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영어를 제대로 진짜 네이티브처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어야죠.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를 제대로 진짜 네이티브처럼 하려면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죠. 개념.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해도 한국 사람들은 이건 죽어도 모를 것 같아. 내가 영어를 이제 완성한 입장에서 이거는 여러분 학생들이 꼭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개념을 제가 모아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 이해가 가면 좋긴 한데 우리나라 말이랑 그냥 상관없이 공부하셔야죠. 우리나라 말 왜 자꾸 넣어요? 영어는 그냥 영어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에 동사가 하나씩만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주어 동사 계속 추가하지 말고 주어가 만약에 같다면 to나 ing를 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해석해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문장을 보시면서 to랑 ing가 붙으면 이거는 같은 주어구나. 응? 근데 주어를 두 번 쓰지 않기 위해서 to나 ing를 붙였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확실히 배운 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주어 동사 쓰면 안 되고 이 중에 하나는 to, 하나는 ing. 하나만 남겨야 되는 거죠. 동사를. 그런 얘기예요. 오늘 개념만 배우는 거예요. 개념만 배우는 거고 개념만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자, 문제 좀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냈는데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욕심내지 말자고요. 우리는 개념만 잡으면 돼요. 개념만. 그리고 여러분이 자생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배운 우주 대법칙을 배웠으니까 내 스스로 사고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해 나가시는 거죠. 그쵸. 그게 사실 진정한 공부고요. 제 강의가 지난 10년 동안 마감된 이유도 그거죠. 자생력을 주는 거지.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선생님 덕분에 영어가 보였어요. 막 벌써 15년 전 제자들은 지금 막 나이 많아요. 근데도 막 인사 오는 거죠. 선생님 덕분에 영어가 보여. 이런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개념만 정리한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우주 대법칙이 뭐죠? 1주어 1동사의 법칙이죠. 여기다가 또 동사가 추가될 수 없고요. 또 동사가 추가될 수는 없지만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풀어보면은 additional staff is necessary라고 되어 있어요. additional staff is necessary. 그래서 이미 동사인 is가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이 is가 비동사라 그래서 동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어떻게 해서 이 다로 해석을 하죠. 뭐가 나왔어요? 지금 다가 나왔죠? 그렇지 않아요? 다가 나왔다는 것은 동사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다로 끝나면 동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동사가 한번 나왔죠. 그럼 1주어 1동사의 법칙에 따라 이 문장 전체에는 절대로 동사가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면 고용하다는 뜻의 하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ing 붙인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죠. ing가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그거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지. 개념도 없는데 그런 거 얘기하니까 공부하기 싫죠. 이거는 동사가 있으니까 이 다른 동사가 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잖아요. 안 됐죠. 안 됐죠. 그래서 동사만 쓰면 안 됐지. 그럼 나는 해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답은 A죠. 왜냐면 동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만큼이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길게 주어가 되는 거 보니까 좀 어려운데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 다 나중에 배우는데 hiring을 뭐라 그러냐면 이럴 때 동명사라고 부르는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명사처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의 직원을 목적어니까 고용하는 것은 추가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is necessary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는 그런 왜냐면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선생님 저는요. 문장의 시작에 동사 원형인 경우를 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명령문이라고 하죠. 명령문은 뭐뭐 하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주어가 안 나와요. 조심하세요. 주어가 없는 문장은 명령문이고요. 항상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하지만 여기에 동사가 있다는 것은 명령문이 아니란 얘기죠. 명령문이 만약에 이게 명령문으로 나왔으면 뒤에 동사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주 대법칙 1주어 1동사 얼마나 쉬워요. 1주어 1동사 만약에 동사가 또 보인다? to하고 ing 이렇게 되는 거죠.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We have decided blank additional staff. 이렇게 돼 있네요. We have decided blank additional staff. 우리는 주어. 오늘 강의 내내 하는 얘기가 있죠. 1 주어, 1 동사의 원칙. 주어, 동사. 그리고 더 이상 동사가 나오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자, we가 주어고 have decided가 동사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문법 상황인데 have pp가 하나의 동사예요. 해석은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시제로 하면 약간 과거 시제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는 결정했다. 그럼 더 이상 동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hire란 동사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답이 얘인지 얘인지를 많이 물어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오케이? 투부정사를 취할 수도 있고 ing를 취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to하고 ing는 지금까지 배웠지만 동사가 추가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to나 ing를 붙였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to하고 ing는 같은 개념이라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to를 쓰든 ing를 쓰든 여러분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 무슨 문제에 봉착했냐면 to인지 ing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to하고 ing의 차이점인 거지. 이때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to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to. 이 to가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게 전치사 to에서 온 거죠. 전치사 to의 특징은 뭐냐면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제 전치사 to인데 지금 얘는 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가 아닌 거죠.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는 게 어려워요. 전치사 to와 투부정사가 이제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힘든데 명사가 나오는 거랑 동사 원형 나오는 거를 이해하려면 맨날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도 안 헷갈려요. 오케이? 전치사 to를 그대로 따와서 동사 원형에 쓴 건데 이 전치사 to 다음에 뭐가 잘 나오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to란 말 다음에 부산, 대구, 서울 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주까지 해볼게요. 그럼 나는 한국에 놀러 갈 건데 이 중에서 어디를 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역시 한국에 가려면은 서울이 최고야. 그래서 서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제 to 서울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개념이 되는 거예요? to라는 것은 선택을 한 거죠. 부산이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서울로 가겠다. to 서울. 그렇죠. 이 전치사 to를 붙이면 선택의 뜻이 있는 거죠. 어떤 행동을 선택했어요. 어떤 행동을 선택했으면 to인 거죠. 자,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 가고 싶어요? 그러면 to 서울. 이미 서울에 계신 분 있죠? 그럼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제주도 가고 싶어요. to 제주라고 하는 전치사의 어떤 특성 그대로를 이거를 그대로 투부정사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자리에다가 이걸 지우고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써볼게요. 동사 원형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eat, sleep, go, study 이런 동사 원형을 썼어요. 자,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는 전치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지. 이제 to 부정사죠. 그럼 어디다가 to를 쓸까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자고 싶어요. 저 강의 들었는데요. 저 이렇게 오래 강의 들은 적 처음이에요. 저 진짜 좀 잘래요.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 to sleep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 뭘 선택했어요? 장소를 선택한 게 아니라 행동을 선택한 거죠. 아, 나는 잘난다. 그럼 to sleep 그러면 자는 쪽으로 행동을 선택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행동을 선택하죠. 집에 갈까? 한잔 할까? 집에 갈까? 한잔 할까? 요 상태에선 to가 안 나와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 집에 가자. 오늘 피곤한데. 그러면 to go home이 되는 거지. 아니다. 한잔 하자. to drink. 한잔 하지 뭐. 오늘 땡긴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무슨 동사예요?
결정하다는 동사니까 결정을 과거 현재 완료로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얘기는 결정이 났으니까 결정된 행동, 다시 말해 선택된 행동을 말하는 투부정사가 답이 되는 거죠. 왜냐면 decide는 선택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decided to, I decided to, 나는 이쪽으로 하기로 결심했어. 오케이? 나 요번에 여행 갈 건데 나 하와이 가기로 결심했어. 그러면 to Hawaii가 되는데 나 요번에 가기로 결심했어. 나 요번에 먹기로 결심했어. 나 자기로 결심했어. 이런 말을 할 때는 선택된 동작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다음에 동작이 나오면 그렇게 하려고 선택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to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선택을 한 거지 아직 실행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선택된 행동이다 플러스 실행은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때는 to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ing고. 됐죠? 그럼 정리가 되네요. to 부정사는 언제 쓰냐? 선택이 됐을 때, 선택이 된 거야. 선택이 끝났을 때, 선택은 됐고, 그렇지만 선택만 된 거지 아직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키면 그때는 to 부정사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행동이면 다 ing인 거죠. 그래서 decided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선택된 행동이니까. to. 근데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to를 그대로 to 부정사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용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빨리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뭐 강의 쉽네, 뭐 나도 알고 있는 거네,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to하고 ing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to냐, 왜 ing냐. 오케이? 그래서 미래이면서,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미래라고 다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미래인데 이미 선택이 된 미래.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획, 네, 필기하실 분들 필기하셔도 좋아요. 계획, 의도, 어울리죠? 목표, 목적, 희망, 운명, 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 to 부정사를 말하는 거지. 의무, 이런 것들 외우셔도 좋아요. 느낌이 오세요? 선택이 됐고 결정을 했고 실행은 안 된 거지. 이걸 외우셔도 이게 to 부정사예요. 일정, 의무, 계획, 운명, 의도, 목적, 목표, 희망. 우리 다음 일정은 어디 가기로 돼 있어 라고 했을 때 to 다음에 장소를 쓰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to 부정사고,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행동은 다 ing인 거지. 그래서 구분할 때 to만 이해하시면 돼요. to만.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3번인데요. 똑같은 복인데 동사가 요거로 바뀌었어요. considering. 그리고 뭐 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데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additional step, 추가의 직원을 뽑을지 말지.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와이로 가야 되나? 제주도 가야 되나? 유럽을 가야 되나? 중국을 가야 되나? 아직 to가 안 나왔죠. 왜냐면 to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야지만 그래 절로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선택이 돼야지만 to를 쓸 수 있죠. 지금 아직까지 고민 중이라는 얘기는 to 부정사가 안 된다는 뜻이고, 그렇잖아요. 결정을 내려야지 to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라. 말 화살표처럼 이렇게 딱 일로 가자. 그러니까 to라는 말 자체가 약간 화살표랑 느낌이 비슷해요.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느낄 거예요. to는 화살표 같아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고 많이 가르쳐 봤는데, 네, 정말 뭐 학생들 많이 가르쳐보고 10년 동안 마감되고 막 그래 봤는데 강의하면서 계속 느끼는데 이 to라는 녀석이 되게 화살표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 다 코가 화살표 같아. 어쨌든 얘는 아니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ing인 거예요. 얘가 안 되잖아. 결정이 안 됐으니까. 결정이 나야 결심을 할 거나 뭔가 상황이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야 선택이 돼야지만 to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중이란 말은 절대 to가 안 되기 때문에 ing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4번 우리의 목표는 is 이다. profit를 뭐뭐 하는 것이다. 여기서 is가 역시 동사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is가 동사예요. 그럼 더 이상 동사가 나오면 안 되니까 동사인 increase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profit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동사라는 것에 나중에 배우는 건데 이거는 목적어라는 게 붙어요. 목적어. 우리나라 말로 뭐뭐 다인데 을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목적어가 붙는데 여기다가 to를 붙이던 ing를 붙여던 목적어가 붙는 게 동사의 특징이죠. 그럼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한 단계 가볼게요. 원래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오를 목적어라 그래요. 이 정도 아시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인다는 것은 따로 주어 동사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주어를 지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어를 지웠으니까 to나 ing를 붙이는데 이 목적어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는 지워지지만 목적어가 있든 뭐가 있든 지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to랑 ing가 붙는다고 해서 주어는 없어지지만 주어만 없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ing 붙는 거는 당연한 일인 거죠. 주어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our aim is 이다. 뭐 하는 것이다?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구나. 그럼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문장 전체를 기억을 하면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문제는 비동사 바로 뒤에 또 동사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원론적으로 말하면 비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동사가 동사니까. 그죠? 그럼 비동사 뒤에 뭘 쓸 수 있냐면 동사에 ing 붙여도 괜찮고요. 많이 봤죠 이런 거. 아니면 투부정사 써도 괜찮아요. 원리상 그렇다는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이건 안 된다는 건 너무너무 우주 대법칙. 문장에 동사 하나밖에 없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음 문제. 자, 이건 정답이 뭘까요? My hobby is stamps. 역시 동사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걸 써야겠죠. 왜냐하면 방금 강의한 것처럼 비동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ing를 쓸 수도 있는데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돼요. 동사는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동사는 한 번밖에 못 쓴다는 얘기죠. 근데 비동사의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비동사의 경우는 좀 특이하긴 한데 그렇다고 동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동사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는 또 동사를 절대 쓰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회화 같은 거 할 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이런 말 많이 해요. 뭐 I am go 막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주어 동사잖아요. 나는 갈래. I am go, I am eat, I am sleep 이러면 안 돼요. I am going, I am to sleep, I am sleeping, I am eating 이렇게 보통 ing 많이 붙죠. 이런 식으로 써야지 동사를 또 쓰면 안 된다. 해석해야지. My hobby, 내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오케이? 이런 거를 나중에 배우는데 동명사 이렇게 하는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케이스가 있죠. 6번 미스터 혼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얘가 동사인 거죠. 얘가 동사고 얘는 동사가 아닌 거죠. 얘는 뭘 붙였어요? 동사에 ing를 붙였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주 대법칙에 의하면 얘만 동사인 거죠. 더 이상 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이거는 쓸 수 없고 이것만 쓸 수 있는 거지. To make. 알겠습니까? 선생님 making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는 뒤로 맨 끝으로 문장 끝으로 빠졌을 때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같은 데서는 얘네 둘 다 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보일 거란 얘기지. 해석해 볼게요. 미스터 혼다는 열심히 일한다.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일 때가 되는 투부정사네요. 근데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를 오늘 강의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나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한 가지만 설명드리는 거죠. 주어, 동사, 우주 대법칙.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절대로 또 동사가 추가되면 안 돼요. to가 붙든 ing가 붙든 뭐가 붙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오늘도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자, 마지막 문제 앞서서 제가 다시 말 우주 대법칙 주어, 동사가 나오고 더 이상 또 주어 동사가 추가될 수 없고 뭐가 추가된다? 투부정사가 추가되거나 ing가 추가되는 거지 절대로 동사가 두 개 나올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스터 혼다는 열심히 일한다. 이번에는 뭐예요? to sing a song이 아니라 singing a song이죠.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일한다. 뭐뭐 하면서라는 뜻일 때는 요런 자리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to 부정사랑 ing랑 to가 붙는 경우랑 ing 붙는 경우랑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돼요. 오케이? 그거는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강의들이 있죠. 그런 거 들으시면 되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법칙은 알고 시작을 하자는 얘기죠.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고요. 만약에 동사가 추가됐을 때 그냥 동사를 추가할 수는 없고 to나 ing를 붙여서 주어가 같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다시 말해 working의 주어도 미스터 혼다고요. singing의 주어도 미스터 혼다인 거죠. 그러니까 뭐하러 주어를 두 번 쓰냐 이거죠. 그래서 미스터 혼다가 일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여기다가 이걸 붙여볼까요? to make money 붙여볼까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를 또 추가할 수가 있는 거지. 돈을 버는 것도 누구예요? 미스터 혼다인 거지. 그러니까 주어 하나에 동사 ing가 붙던 to가 붙던 다 같은 주어인 거죠. 자, 강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던져주고 가고 싶은 게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린 거고 이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영문법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질문을 계속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다음 시간에 다루겠죠. 언젠가는. 이런 거죠. 선생님 저는 공부하다가 주어 동사를 두 개 있는 걸 봤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런 질문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주 대법칙을 배운 다음에 이렇게 적용시켜보고 예외 사항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바로 발전인 거예요. 주어 동사에 주어 동사가 추가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오케이? 하지만 접속사란 게 있어요. 들어봤죠? 접속사를 붙이면 이렇게 문장이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접속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을 떼어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 아주 어렵죠. 왜냐면 문장이 두 개씩 들어가니까. 근데 주어가 만약에 두 개고 동사도 두 개고 이런 경우는 접속사라는 게 들어가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절이라고 부르고 오늘 배운 것은 주어가 같고 접속사가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to나 ing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강의 아시겠죠? to하고 ing가 붙을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를 이제 적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셨으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저런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실 텐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진짜 주 하나에 동사 하나야? 진짜야? to하고 ing면 앞에 있는 주어랑 같은 거야? 어쨌든 주어가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주어가 필요 없는 상황에 주어를 지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어를 지우면서 to나 ing가 붙고요. 이 상태로 다른 문장이 붙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지금까지 홍진걸 강사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